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에 정읍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11만 5천 명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중소도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2.6%,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13번째,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중소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사람과 함께 여기 정읍시를 찾은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명소라고 일컬어지는 쌍화차 거리에 있는 한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쌍화차를 맛봤습니다. 한 잔에 8,000원, 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쌍화차 한 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그릇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충실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이 쌍화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속이 후끈후끈, 몸이 보신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이 정읍이란 도시가 꽤 괜찮은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끼 가격이 8,000원. 그런데 반찬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 음식 맛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북 정읍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정읍 주변에 내장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장산, 여기에 내장사라는 비구니 성녀들이 운영하는 내장사를 찾아서 산사의 정치를 물씬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대해서 정말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북 정읍시가 이번에 아주 엉뚱한 일을 벌였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읍시는 12월 16일 이런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조례인가? 동학농민혁명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유족 한 명당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20만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모두 93명, 1년에 한 예산이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족 발굴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것이 과연 타당한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이 몇 명이 되는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1,200여 명이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전북 정읍시에서는 93명에 1억 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다 세금입니다. 그런데 전북 정읍시에서 스타트를 할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이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고비마다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확산이 될 경우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심지어 660년 백제가 멸망한 당시에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에서 참여한 그런 후손까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북 정읍이라는 것이 동학농민혁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혁명이라는 것이 1894년에 고북운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고창과 부관입니다. 고북운수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농민들이 일어난 상이 아닙니까? 전북 부안이라든지 그리고 고창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왜 정읍에서 스타트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좌파 정부의 프레임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과 지소미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이 어떤 글을 써서 SNS에 날렸습니까? 죽창가를 높이 부르고 반일운동을 벌이자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세차게 반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여행 안 하기, 일본 물건 안 사기,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일본 사무용품 안 사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 아베를 만나서 다소 예언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좌파 정부라는 것이 너무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그런 것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실을 좀 아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894년 12월 5일에 큰 역사적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금치 전투. 당시에 동학군은 남쪽에 전봉준, 북쪽에 최시영 모두 합해서 2만여 명의 동학군과 우금치 전투를 벌였습니다. 상대는 조선 관군 그리고 소규모의 일본군이 합치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우금치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시 동학군의 지휘체계는 너무 엉망했습니다.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하는데 당시 조선 관군과 일본군에게는 캐터링 기관총이라는 그런 최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학군은 단지 화성총 그리고 죽창 이런 것을 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바로 조선 관군과 일본군은 위에서 아래로 캐터링 기관총을 마구 갈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라고 그렇게 칭한 역사적 고정도 있습니다. 이때 동학군 2만여 명이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은 한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죽지 않았다,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투가 아니고 완전 학살. 그런데 동학군은 어떤 스타일로 전투를 벌였습니까? 궁궁얼얼이라는 부적을 뒷가슴에 달고 그리고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피어나간다. 이런 헛된 믿음을 동학군에게 안겨줬습니다. 쌀간 전투가 벌어졌는데 동학군의 시체에서 흘린 피가 주변을 빨갛게 물들였다. 이런 슬픈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동학농민혁명. 지금 왜 좌파 정부는 이런 것을 자꾸 이용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떤 의도된 그런 목적으로 이끌고 나가는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사항들이 뭡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전북정읍시가 만들어낸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좀 헛된
정책은 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